다음 주 증시 일정을 미리 알아보는 시간, 문현진의 주식 캘린더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음 주 일정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거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드시죠? 제가 여러분들께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주 월요일 9월 5일 월요일은요 미국 증시가 휴장을 합니다. 노동절로 휴장을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월요일 오후에 또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체크하려고 하셨던 분들 쉬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펙 플러스가 열립니다. 이거 아무래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 가능성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지려고 하는 건지 올라가려고 하는 건지 도대체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우디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감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이제 유가가 떨어지는 것이 조금 끝물이 되지 않을까, 다시 또 상승세가 된다면 인플레이션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펙 플러스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9월 6일 화요일에는요 월드 ADC라고 하는 학회가 열립니다. 항체 약물 결합체 학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이제 9월 6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거지만 여기에 참가하고 있는 기업들이 알테오젠이라든가 레고캠 바이오와 같은 그런 기업들이 이렇게 참가가 되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주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가의 흐름이 조금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보유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이 학회의 결과라든가 내용을 조금 검색을 통해서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9월 7일입니다. 9월 7일은요, 또 여전히 날씨가 조금 이렇게 풀리니까 학회가 좀 많이 열리나 봐요. 특히나 바이오 쪽 이렇게 학회가 많이 열리는 것 같은데, 유럽 피부과 학회라는 것이 열립니다. 올해로 31번째라고 하죠. 그래서 이 학회에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참여가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관련주들을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체크 한번 해봐야 되고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셀트리온은 물려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좀 보시는 것이 추가 매수의 타이밍이라든지 홀딩 여부를 조금 판가름하기에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애플 아이폰 14가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9월 7일에 6.1인치 디스플레이를 가진 이 14가 등장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제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어떤 정도의 흥행을 할까. 애플은 고정팬이 있는 또 상품이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애플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가지고 스마트폰 관련주가 어떻게 움직이냐도 알 수 있게 될 것 같고, 우리나라 부품 업종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9월 8일에는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열립니다. 그래서 동시 만기일이라고 해서 큰 특징이라든가 크게 요동치거나 하는 건 아닌데 그 날만큼은 위아래로 약간 움직일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전날 좀 움직이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 크게 우리 매매하는데 영향을 주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요 크게 엄청 예민하게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점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IPEF라고 하는 것이 열립니다.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경제 협력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협력체는 미국, 일본, 한국,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 해가지고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이제 앞으로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데, 사실 이제 중국 견제용이기 때문에 중국 견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중무역주 살짝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요일은 추석이죠. 다들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설마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요? 어쨌든 국내와 대만 증시가 휴장을 합니다. 대만 증시에는 중추절이라고 하는 연휴의 대체 연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쉬는 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푹 쉬시고 주식으로 지친 마음을 좀 가족과 함께 또 힐링을 하시면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보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날 또 EU 에너지 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일단 EU 에너지 장관 회의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쉬시는 도중에 뉴스로 한 줄이라도 조금만 찾아보신다면 좋을 것 같은 게요. 지금 유럽이 에너지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이 나온다, 뭐 경제 위기가 온다, 난리가 났다, 경제 침체, 뭐 경제 성장률 난리가 났다라는 이야기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가도 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스 요금 상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전기, 에너지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지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다음 주 일정을 알아보았는데요. 뭐 굵직굵직한 이슈라고 할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조금 이렇게 소박한 이슈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체크하시면 좋겠고, 추석 전,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명절 전에는 매수를 과감하게 하지 않습니다. 명절 전에는 명절이라는 연휴가 우리는 쉬지만 다른 국가들은 쉬지 않고 세계는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리스크가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명절 전에는 되도록이면 매수보다는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흐름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매수 포인트를 찾거나 또는 이렇게 홀딩 포인트를 찾는 것이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매도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매수하지 않을 수 있다면 되도록이면 매수 접근보다는 참아내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고요. 다들 뭐 즐거운 한가위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도 역발상 투자를 통해서 인사를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성공 투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캘린더 시간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